서울의 밤은 참 길어요. 빌딩 숲 사이로 난 좁은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그날도 김민주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거든요. 35 대기업 영업팀 만년 과장. 이게 그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명함에는 여전히 과장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죠. 후배들은 하나둘 그를 앞질러 갔고 그는 늘 제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회의실에서 상사에게 불호령을 들었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읽은 게 화근이었죠. 김 과장 기본도 안 돼 있어. 이걸 어떻게 클라이언트 앞에 내놔? 다음 주까지 전부 다시 해.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지하철 안은 이 시간에도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 앱을 켰어요.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되는 싱글벙글쇼. 그게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DJ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화해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주는 무심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김영철. 67 평생을 트럭 운전만 해온 분이셨죠. 민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늘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들고 낡은 트럭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죠. 그리고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어요.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에는 언제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니, 말을 하더라도 대부분 잔소리였죠.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텔레비전 끄고 방에 들어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 좀 내지 마라. 너는 왜 그렇게 굼뜨냐? 좀 빨리빨리 움직여. 그런 말들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민주는 아버지가 무서웠죠. 그래서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서는 기숙사에 들어갔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독립하겠다며 서둘러 자취방을 구했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죠. 그러다 3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서 한 달을 버티시다가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민주는 홀로 남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민주는 이어폰을 빼고 집을 향해 걸었죠.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빌라. 2층에 있는 작은 집이 그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희미한 텔레비전 불빛이 새어나왔죠. 아버지가 아직 주무시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민주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현관을 지나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죠.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방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꺼지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죠. 발소리가 민준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려다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은 숨을 죽였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내 발소리가 멀어져 갔답니다. 민주는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회사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이 떠올랐죠. 왜 나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멀기만 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민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거든요. 망쳐버린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게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게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답니다. 창밖에서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곧 또 하루가 시작될 터였죠.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밤낮 없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했죠. 하지만 부장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하다, 다시 해. 그 말뿐이었답니다. 며칠째 야근이 이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기 일쑤였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최종 미팅 자리였어요. 민주는 수정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섰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클라이언트 측 부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답니다. 잠깐요, 김 과장님. 이 숫자 좀 봅시다. 지난번에도 같은 실수를 하셨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네요. 민주는 화면을 쳐다보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분명히 수정했다고 생각했던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새벽까지 작업하면서 다른 파일을 저장해버린 모양이었죠.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그의 상사인 부장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 과장, 자리 비켜.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엔 정말 끝인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미팅이 끝나고 부장이 그를 불렀어요.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김 과장, 솔직히 말할게. 이번 건은 너무 컸어. 위에서도 뭐라 하고 클라이언트도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라고. 당분간 다른 프로젝트에서 빠져 있어. 언제까지일지는 나도 몰라. 그건 사실상 대기 발령이나 다름없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텅 빈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아버지가 저녁을 먹고 계셨어요.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죠. 아버지가 민준을 올려다보았어요. 왔냐? 밥 먹어라. 짧은 말이었어요. 늘 그랬듯이요. 민준은 밥 안 먹을래요 라고 작게 대답했죠.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듣지 못했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죠.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답니다. 서러웠어요. 너무나 서러웠죠.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베개가 흠뻑 젖었어요. 울다 보니 배가 아파왔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몸을 웅크린 채 시간이 흘러갔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마친 모양이었죠.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죠.
어젯밤처럼 그 발소리가 민준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민준은 숨을 죽였어요. 울음을 삼켰죠.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러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답니다. 밥은 먹어야지.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발소리를 멀리했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이불을 움켜쥐었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죠. 아버지도 들은 걸까? 내가 우는 소리를.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서러움이 밀려왔답니다. 민주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어머니라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등을 쓸어주셨을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어 있었죠. 민주는 지친 몸을 일으켜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거울을 보기 싫었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내일 뭘 해야 하지? 회사에는 가야 하나? 프로젝트에서 빠지라고 했으니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막막할 뿐이었답니다. 민주는 옆으로 누워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답니다. 새벽 1시, 2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어요. 민주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를 움켜쥐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민주는 배를 움켜쥔 채 잠에서 깨어났죠.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저녁을 굶은 탓이었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그런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부엌에 있는 걸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부엌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죠. 눈앞의 광경이 쉽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김영철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죠. 그 앞에는 커다란 양파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등 아래에서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기고 계셨답니다. 투박한 손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주는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요리를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는 늘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 새벽에 양파를 까고 계시다니요.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볼에는 붉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눈물이었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무뚝뚝하고 거칠었던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민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죠. 아버지.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셨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는 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리셨답니다. 잠은 자고 왜 나와 있어?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민주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요. 민주는 한 발짝 다가갔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주무셔야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양파를 집어들고 다시 껍질을 까기 시작하셨죠. 민주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쪼그려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의 손이 보였답니다. 수십 년간 트럭 핸들을 잡아온 손이었죠. 거칠고 두꺼운 손. 그 손에 양파 껍질이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양파뿐만이 아니었어요. 애호박, 두부, 고추, 파, 된장찌개 재료들이 하나씩 놓여 있었죠. 민주는 그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설마 이거 다 저 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민준을 보지 않으셨어요. 양파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양파 때문에 눈이 맵다. 매워서 그런 거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양파 때문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양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민준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으셨어요. 내가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길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끓여 놓으려고 했다. 어차피 나도 잠이 안 와서.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치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 서툰 손으로 찌개 재료를 다듬고 계셨던 거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이렇게라도 아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양파를 까는 손을 멈추고 아들 옆에 그대로 앉아 계셨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예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침묵이었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셨죠.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보며 말씀하셨답니다. 일어나. 이거 같이 만들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갔죠. 새벽 부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양파와 호박을 썰면 민준이 냄비에 넣었죠. 서로 말은 없었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찌개가 완성되었어요. 아버지가 뚝배기에 찌개를 담아 식탁에 올리셨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건 아침에 먹어라. 그때까지 뜸이 들어서 더 맛있을 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민주는 뚝배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잔소리 대신 새벽에 끓인 찌개로.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서글프면서도 감사했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답니다. 눈을 떴을 때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넘어 있었죠. 평일이었지만 회사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프로젝트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민주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일어났냐? 밥 먹어라.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시고는 텔레비전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식탁 위에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와 밥, 간단한 반찬이 놓여 있었죠. 새벽에 함께 만든 그 찌개였어요. 민주는 식탁 앞에 앉았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죠. 따뜻했어요. 구수한 된장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양파의 단맛과 호박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민주는 그 맛에 눈시울이 찡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죠. 아버지가 새벽에 흘린 눈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올랐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와 닮은 맛이었어요. 민주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뭐? 민주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버지 새벽에 양파 때문에 우신 거 아니시죠?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가 시선을 피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양파가 매워서 그랬다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아버지. 저 때문에 우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민준을 쳐다보셨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 걱정이 됐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으셨어요.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 나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아버지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걸 처음 보았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찌개라도 끓여주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근데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죠. 저는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피했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셨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버지, 찌개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들었죠. 엄마만큼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엄마 맛이랑 똑같았어요. 정말로. 민주는 식탁을 돌아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저하다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아버지가 몸을 굳히셨어요. 하지만 피하지는 않으셨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대신 거친 손을 들어 민준의 손등을 토닥이셨어요. 서툰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쏟아지고 있었죠. 민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것들이요. 그날 이후 민준은 출근 준비를 하며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여전히 회사에서의 상황은 막막했죠.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채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나눈 그 짧은 대화가, 그 새벽의 된장찌개가 그에게 힘을 준 거였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내라. 짧은 한마디였죠. 민주는 뒤돌아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서서 어색하게 서 계셨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올게요. 집을 나서며 민주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힘내라라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고요. 평생을 말없이 지낸 분에게서 듣는 그 한마디가 100마디의 위로보다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동료들이 그를 힐끔거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는 자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당장 할 일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지난 프로젝트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꼼꼼히 확인했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 부장이 그를 불렀어요. 민주는 긴장한 채 부장의 자리로 갔죠. 김 과장, 이번 일은 내 책임이 큰 건 맞아. 하지만 위에서도 너 오래 일한 거 알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해. 민주는 가슴이 뛰었어요. 끝이 아니었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거였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그 찌개 한 그릇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힘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길에 장을 보았어요. 양파, 애호박, 두부파, 된장찌개 재료였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섰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답니다. 뭐 하냐? 아버지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할게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민준이 대답했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민주는 보았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를요. 민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양파를 썰자 눈이 맺고 시렸어요. 눈물이 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양파를 썰면서 생각했답니다. 아버지는 이 매운 양파를 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들을 걱정하시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담아 눈물을 흘리셨겠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찌개가 완성되었어요.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올렸죠. 밥을 퍼담고 반찬을 차렸어요.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으셨답니다. 많이 드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셨죠. 국물을 한술 뜨시더니 잠시 멈추셨어요. 맛있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따뜻한 찌개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서로의 곁에 있었답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삶에서 또다시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답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분이 있다는 걸요.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민준이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아버지가 말없이 민준을 올려다 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게 아버지의 고맙다라는 걸 민준은 알았답니다. 민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눈을 감자 금세 졸음이 밀려왔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는 오래오래 그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가장 서툰 방식으로 가장 깊은 사랑을 건넨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한 그릇. 그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평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에게 그 밤은 특별했답니다.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진 밤이었으니까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민준은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건넬 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요. 그 작은 인사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갈 거랍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시작된 변화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 순간이요.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답니다.